안녕하세요. 공보험과 사보험을 함께 다루는 원스톱 보상TV의 정호준입니다. 참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2021년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산업재해 발생률은 0.57%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지난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 공포했고, 지난달 1월 27일부로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그 어느 때보다 산재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지금, 우리 근로자들도 산업재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여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주제는 근로자가 알아야 될 산재보험 상식 5가지입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거의 모든 질병이 산재다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이 1위입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사망사고는 산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아프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 암에 걸리거나 또 안타깝게 자살을 하는 경우, 이러한 질병과 관련된 것은 산재라는 것을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들도 다 산재로 승인이 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퇴직했거나 휴직 기간 중에 아픈 것도 산재로 신청할 수 있는데, 근로자들은 내가 유전적인 병이라서 또는 흡연이라든지 이러한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재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다치거나 아프다면 이것은 산재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둘째, 산재 신청은 복잡하지 않다입니다. 산재 신청은 신청서 단 2장이면 되는데요. 바로 이것은 요양급여 신청서와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이 2가지입니다. 간혹 의사들 중에는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를 잘 모르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럴 경우는 일반 진단서와 일반 소견서로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양급여 신청서와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를 제출을 하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일을 하다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다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 경위만 정확하게 기록을 할 수 있다면 산재 승인을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질병인 경우는 질병의 원인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3년이 지나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입니다. 산재 신청은 다치거나 아픈 경우에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아프거나 다친 것이 10년 전이라 하더라도 지금 아파서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공단에서 산재를 승인해 준다 하더라도 지난 과거의 급여는 3년치까지만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요양급여나 휴업급여 등 장래에 발생할 급여는 정상 지급됩니다. 다만 산재 사망사고 경우 유족급여 신청은 5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넷째, 산재는 손해액의 일부만 보상된다입니다. 먼저 산재에서 보상받는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치료비로 지급되는 요양급여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장기적으로 요양을 하거나 장애가 많은 환자는 본인 부담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도 평균 임금의 70%만 보상이 되고, 장애급여와 유족급여도 보상 금액이 적지는 않지만 전체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급여 의료비가 많이 발생했거나 장애가 많이 남았거나 사람이 사망했거나 한다면 사업주의 과실이 큰 경우 반드시 사업주에 대해 민사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물론 회사에 근제보험 등이 가입돼 있다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주가 산재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료 미납의 경우도 산재 혜택 받을 수 있다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했던, 보험료를 미납했던 근로자가 산재 혜택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택배기사나 보험설계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경우에 산재 적용 제외 신청에 서명했다면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알아야 될 산재보험 상식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첫 번째 말씀드린 거의 모든 질병은 산재가 될 수 있다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나 주변에 아프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암에 걸리거나 안타깝게 자살한 경우가 있다면 산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가지고 산재를 신청하셔서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